한국GM이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소식을 반기며 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 체육회 선관위는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도 지자체장과 주민관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쓰레기 소각장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시민사회로부터 전문성 부족과 갑질 등 시선을 받았던 부천시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해고된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한국GM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GM의 이 같은 결정을 반겼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에 사용하던 공장 앞 천막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이 노조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복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8일부터 승용 1공장 도장 업무에 배치됩니다. 인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지회조합원들과 인천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과는 그 투쟁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농성에 사용하던 천막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직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46명.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빼면 여전히 2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26명이 복직되는 날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만에 하나 GM이 갑질을 한다든가 또 하나 해고를 유발하면은 다시 임시적으로 철수했던 천막을 다시 칠 것이며 인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장은 강인덕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제3대 인천시 체육회장에 취임한 강인덕 회장. 유효 투표수 389표 가운데 177표를 얻은 강 회장은 171표를 받은 이규생 후보에 단 6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규생 후보가 지난 13일 인천시 체육회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른 출정식에 선거인단 일부가 참석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선거인을 모이게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데 일단은 10명 이상이 모였고 추첨식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막 걸려 있던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다 규정화되어 있고 시체육회 선관위는 출정식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최소 10명의 선거인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강 당선인이 군구 종목단체에 사비로 경여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부 약속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선관위엔 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선거에 사조직까지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조사한 뒤 선관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과 지역민이 만나는 자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계양구도 5일 동안 이어진 구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올해 계양구 구민과의 대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5일 동안 지역별로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민과의 대화 마지막 날 주제는 단연 계양 쓰레기 소각장 신설 논란이었습니다. 네. 현장 질의응답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광역 소각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광역 소각장. 우리 계양구에서 필요한 쓰레기 소각은 50kg, 50톤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600톤이 나와 들어갈 수 있는 광역 소각장을 뭐 소각장 문제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면 다음 분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헛 얘기 또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낸 것이 500톤이냐 600톤이냐 일종의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장으로서는 광역 소각장을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형우 청장도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로 주민 설명회가 한 차례 열렸을 때 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그렇죠. 기억을 예.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네, 계양 1, 2, 3동 오늘 구민과의 대화가 열렸는데 이 장소 앞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서명 운동과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피켓을 들면 설명회장으로 입장을 못하게 했다. 이런 주민들의 항의도 잇따랐는데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현장 이 설명회장 내부에서의 거센 소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3기 신도시라는 그 조그만 데 하나 만들면서 거기다가 지금 소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소각장 만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남양주고 과천이고 전부 그쪽에 저 소각장 만들려고 신도시 발표했습니까? 또 여기 대장동도 이제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이 신도시는요. 소각장 만들려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비록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막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쓰레기 지면 안 된다는 분들 집안에다 쌓아놓으실 거예요? 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대한 걱정 때문에 3기 신도시 자체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박 청장 역시 중간중간 목소리가 좀 높아지거나 좀 직설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상황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형우 청장은 용역을 거쳐서 내년 12월쯤에나 이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가 확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민과 함께 소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소각장 신설 문제가 현재 지역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밖에 다른 질의는 없었습니까? 네, 이 밖에도 정말 뭐 소소한 지역 민원부터 고충들까지 잇따랐는데요. 경로당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라든지 지역 악취나 또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어졌고요. 특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고속도로 신설 문제 등도 현장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울에서 강화 가는 고속도로하고 또 원당 테리 간 도로가 나고 있는데 동네가 세 토막으로 다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강화 가는 고속도로를 동네 외곽으로다가 경계로다가 조금만 돌려주면 우리 동네가 그래도 세 토막이 아니라 두 토막이 될 텐데. 원당 테리 또 이제 검단 신도시 때문에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구에 뭐 몇 번씩 다 들어왔다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도로가 좀 높아지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의 현안들이 논의됐던 자리였는데요. 특히 계양구는 앞으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또 이런 자리들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순환버스인 한강이음버스가 22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이음버스는 마을버스 요금을 내면 탈 수 있으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배차 간격은 평일 20분에서 40분, 주말 40분에서 50분인데요. 평일에는 출퇴근을 위한 노선으로 운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도시 내 테마공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김포시는 3월까지는 넉 대로 시범 운행하고 3월 말부터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6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장덕천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장덕천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시정 계획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장덕천 시장이 밝힌 올해 시정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성장 등이었는데요.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 교통과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광역동 체제를 통해 행정 혁신을 완성하고 또 부천페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대장신도시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대장신도시와 영상문화산업단지 외에도 이 종합운동장 개발과 오정 군부대 개발, 그리고 역고 공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덕천 시장은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1조 1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이 원도심의 주차와 공원, 도로 문제 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자회견장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일 부천시가 제출한 영상단지 매각안이 부천시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매각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부천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을 통해서 사업에 제도를 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그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장 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 영상단지 개발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시의원들이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총선이 끝난 뒤에 영상단지 매각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만큼 관련된 질문이 더 이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는데 이 기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자회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응답 시간 자체가 10분 안팎에 불과해 관련 질문이 더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을 한 기자는 3명밖에 없었는데요. 영상단지 외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주차 로봇 개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 시장은 주차로봇과 관련해 아직 시범 사업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위치가 선정되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주차로봇 개발 자체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로부터 전문성 부족과 갑질 시의원 등 일부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입니다. 지난 한 해 저 개인적으로 의장직을 책무를 수행하면서 상도 많이 탔고 또
다양한 또 시민들을 만나면서 보람도 있었고 행복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 간에 서로 큰 충돌 없이 잘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잘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발표 결과 그렇게 그다지 평가가 좋지 못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문제는 그 평가의 객관적인 면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또 신뢰성이 담보되는 그런 또 의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을 또 A에서 D 등급으로 이렇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의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갑질이라고 이제 공무원들께서 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를 또 공무원 노조 쪽에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무리하게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의원들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선 자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갑질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공무원 노조와 시민연합이 함께 이렇게 그때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의원님들도 자성하는 시간이 됐고 또 공무원 노조도 함께 노력하자라는 상생 발전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공부하는 의회, 성과를 내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를 더욱 강화해서 지금 올해는 또 연구개발비가 정책 연구개발비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이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시민들에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있는 임시회의부터는 소외계층에 있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갈 겁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부천시 의회도 열심히 시민 만족하는 또 시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가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매월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3개 분야, 25개 항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이며 사업 선정 시 TV 홈쇼핑 송출 자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26개사는 홈쇼핑 판매를 통해 매출 약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곳곳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잦아서 귀성길, 귀경길의 날씨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금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